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펄스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수익의급 제181강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냥 공공재개발이면 공공재개발 한 가지인가? 하지만은요. 실제로 작년 2020년에 발표된 공공재개발과 2021년 바로 올 2월 4일 발표된 이 공공재개발은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세부화되고 또 범위가 넓어졌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바로 아파트 입주권이 개발이 됐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바로 판가름이 되는 이런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실제로 모르고 그냥 하나의 방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한 번 해보면은 의외로 이거 정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축적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의 투자의 패턴들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바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181강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집중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내용이 중요하죠. 바로 재개발 하나, 여기는 공공과 그리고 민간 재개발을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 번째 바로 역세권 개발이 되겠다. 그럼 이것이 어떤 건가? 바로 2020년 5월 6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나온 방안을 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언제? 매주 수요일. 언제? 시간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서? 전철고속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오시면은요. 이 거평타운 몇 층이에요? 2층이 있습니다. 거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철고속 신논현역에서 거평타운 2층. 전화 02-1638-3956. 전화 02-1638-3956.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근래 한참 뜨고 있죠. 제가 2020년 바로 작년 1월 2일 날 이 도시재생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로주택 사업 시대가 활짝 열릴 테니까 주목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주목하신 분들은 이미 큰 성공을 이루셨어요. 올해 벌써 1년 6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기본 중심. 기본 중심은 뭐예요? 반값으로 뭐예요? 아파트 마련하기. 자, 바로 핵심은 바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자.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개별 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저희 안에는 경매 그리고 상가, 토지, 재개발, 재건축 정말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하다못해 세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세금까지도 완벽하게 정리 상담해 드리니까요. 오셔서 정말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한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재개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냥 단순히 공공재개발이라고 알지 마시고 하나하나 팩트별로 정리 요약해서 머릿속에 들여 놓으셔야 되는데 어렵죠. 실제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하다못해 일반 물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기초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께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렇다면은 먼저 2020년 5월 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된 9월 21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그리고 2021년 2월 4일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다를까? 그렇습니다. 먼저 2월 4일이죠.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바로 이게 변창흠표 공급 정책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있죠. 그러면 크게 나누면 그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두 번째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인데 이것을 뜯어보면은 결국 준공업 지역 저축 노후 역세권이 있지만요.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즉 도심 재개발을 병합해서 바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죠. 물론 지금은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네 번째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기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2014년에 이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사업 시범지구가 지금 서울의 곳곳에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2030 도시재생 활성화 바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바로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설이에요. 직접 시행.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떤가? 여기에는 토지주에 대한 수익 보장과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과요. 이 공공성에서 자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생활 SOC나 공공임대 등의 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마치 좋은 것만 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말 말도 어려워요. 이것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것이죠. 아직까지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지 유형별 복합 특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겠다. 신설해서 하는데 면적은 여기는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때 기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재개발을 하는 기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들은 압축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5,000제곱미터 이상. 주거상업의 고밀로 신설을 하겠다. 주거상업. 그래서 용적률을 상업 비율까지도 올려주는 것이죠. 용적률을 상업 지역에 걸맞는 바로 지역으로 올려줘서 용적률을 최대화시켜주겠다. 바로 종전환까지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역세권 개발. 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 주거상업 융합지구예요. 융합지구를 신설해서 용도 지역 변경, 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여기는 이미 준공업 지역이니까 용적률 자체는 상당히 높죠. 높은데 400에서 450% 높은데 용도 지역 변경에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사업성을 더욱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저층 지역 노후 바로 이것의 핵심 방점이 투자에 대한 핵심 방점이 있겠고 역세권의 핵심 방점이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서 이미 벌써 2020년 9월 21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올려주는데, 그러면 그러한 용적률만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될 때는 어떠냐? 첫 번째,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이 되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 행정적인 이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합 심의가 또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 법률, 재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획기적인 어떤 그 개선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축 노후 주거 지역에 대한 개발 이슈가 되겠는데요. 저축 노후 지역이 그럼 어디야? 그렇죠.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역세권 같은데 5천 저축 노후 지역 같은 데는 실제로 전철에서는 조금 멀지만은 이러한 지역들이 전철 지역에서 좀 멀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사업성이 나빠요. 사업성이 나쁘니까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해도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수도되어 있거나 사업성 개선 때문에 내부 분란 때문에 수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또는 사업이 잘 굴러가다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도 해지된 이런 지역들이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꽤 많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 소규모 정비 사업은 뭐예요? 조금 아까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 5,000제곱미터 이상, 저축 노후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 아래쪽 대척점에 서 있죠. 5,0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노후 주거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데가 바로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몇 제곱미터예요?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의 관리 지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을 신설하겠다. 여기에 바로 역세권, 중공업 소규모가 있는데 소규모 재개발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 단축.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인정제도를 확대하거나 도입하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기존에 이것을 공공으로 한번 확대하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심 정비 사업,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이것은 뭐예요? 바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 사업. 그건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대상이 되겠죠. 여기는 아직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만들어서.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런 것이 실체적인 그 개발을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서 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사 대책에 나온 부동산 확대 방안이다. 그렇다면은 이 공공재개발, 요거는 뭐예요? 5월 6일 대책인데 5월 6일 날 확대 공급 방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시범지구가 발표된 것은 2020년 9월 21일 날 발표가 됐죠. 9월 21일 현재 공공재개발 지구가 서울에 24곳, 1차 8곳, 2차 16곳, 그래서 24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죠. 그건 왜 그럴까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 자, 여기 노란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요거는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 9월 21일, 2021년 2월 4일 요것이 다르다. 요거는 변창흠표 공공재개발이 되겠고요. 여기는 정부가 바로 5월 6일 날 발표된 2020년 5월 6일 날 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바로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방식을 한번 볼까요? 사업 방식을 보면은 여기는 관리처분 방식을 진행하는데, 자, 여기는 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가 뭐예요? 소유권을 보유해요. 소유권을 보유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사업 기간 동안에 뭐예요? 토지 납입 방식이에요. 토지 납입 방식. 소유권 이전이 되죠. 소유권이 이전이 어디예요? 공공기관에 이전이 됩니다. 공공기관으로 이전이 되고 나서 사업 후에 반환한다고요? 이게 무슨 반환이에요? 사업 후에는 각자 분양받은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뿐이죠. 이전이 되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등 모든 재산을 어디에요? 공공기관이 가져가 버려요.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공공재개발인 경우는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여기는 아예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만 있는 게 아니죠. 왜 현장에 가보면은요 반대 목소리가 큰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공공 단독 또는 공공조합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공 단독 또는 공공조합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공공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공이 오로지 단독. 여기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있으나 마나 조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합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공이 아예 자기네가 단독으로 해버리겠다. 개발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한마디로 찍고 맺고 짓고 이런 거 전부 마음대로 하겠다. 자, 공공의 기여, 공공기여가 되는데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 지분형 주택에 들어가게끔 50%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실제로는 전체의 공공자가가 임대에 이르지만은 70% 이상이 뭐예요? 약 70% 이상이 임대 아파트로 넘어가요. 일반 분양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면은 이 상당 부분 기존세 1.3배 이상을 지으면 뭐 합니까? 공공기여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것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는 없다. 사업성 보장, 사업성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면 확정 분담금이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 시에 아예 확정 분담금, 실제로 이 민간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사업성이 더 좋아지면은 그 수익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청산 과정에서는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확정 분담금을 줘서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 여기는 대신요 확정 수익률이에요. 확정 수익률로 가져가는 거예요. 확정 수익. 뭐예요? 몇 퍼센트를 주겠다. 확정 분담금과는 아예 다르죠. 확정 수익률. 자, 너에게 몇 퍼센트의 수익을 주겠다. 20%, 10%, 5% 이런 확정 수익률로 제시를 하게 되니까 누가 더 이익이에요? 공공이 더 이익이 되겠죠. 용적률을 완화해서 어떻게 해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그럼 120%는 어떻게 된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300%까지도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300%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20%로 해서 법적 상한용적의 용적률을 더 높여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는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의 15% 이내로 이제 또 많아. 그러니까 기부 체납도 많아요. 여기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죠. 도시계획 수권 소유 심의를 해서 통합 사업 시행 계획의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요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말은 기간을 단축했다. 얼마나 10년 걸리던 것을 몇 년으로 5년 정도로 단축하겠다. 기간 단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기간 단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로 들어보게 되면은 서울 3종 같은 경우 자 3종 일반 주거 일대 조합원 수가 300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용적률을 300%일 때 6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700가구로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이런 그 실제로 용적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공공이 같은데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공 재개발은 최대 요거는 3종인 경우입니다. 3종 주거인 경우 최대 360%인데 여기는 최대 500%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뭐예요? 생략. 지금은 기본계획 바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위반하지 않죠. 물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정리되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해서 여기 바로 구역 지정을 6개월 내로 만들겠다. 공공 같은 경우는 바로 공공 대신 2020년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9월 21일이 되고 수권 소유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 여기는 수권 소유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는 우리가 공적 임대나 공공 임대로 바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을 하는데 재건축에 공공 재건축 증가 용적률의 50% 내지 70% 뭐 그냥 70%라고 보셔야 됩니다. 말은 50에서 70%지만은 70%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 이것을 공공 임대, 공공 분양을 절반씩 요 공공 분양은 누구 거예요? 되면은 공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합원들의 혜택이 아니고 공공의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는 절반은 바로 공공이 또 가져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진행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실제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건축이다, 그리고 같은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2020년 9월 21일 그리고 2021년 2월 4일 이런 공공재개발의 차이, 민간재개발과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의 차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세미나에 오시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서 전철고서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56 02-2638-3956번이고요. 끝난 다음에 개별 상담을 통해서 바로 눈높이에 맞는 만족감, 바로 부동산 상담 해결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반값 아파트가 가능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아직도 서울 곳곳에는요 반값으로 내 집 마련, 반값으로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5년, 10년이 흘러버리게 되면 잘못되었네. 그곳에 내가 왜 했지? 이런 후회감이 남는 지역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반값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아직도 있어요. 그 안에는 역세권 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통해서 반값으로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실력을 높여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